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를 들었지만 난 동의한 적이 없어. 진료 동의에 동상이몽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상꼬미들 상담핀라이프 진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컴플레인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과의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 속에서 소개하는 그런 사례들이 치과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의 예시들이 좀 많습니다. 만약에 치과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다른 업에서 상담하시는 상담가 분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본인의 업에 조금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얻어가실 수 있는 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산꼬미들이라면 네,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컴플레인의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조금 응대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팁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컴플레인의 어떤 예시, 사례를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풀케이스의 상담, 막 전체를 치료해야 되는 상담도 있지만 어떠한 진료에 파생되어서 조금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그런 상담도 있잖아요. 보통 체어사이드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환자분이 이렇게 왼쪽 아래가 시리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이 진단이 일단 시린 증상이 직영부 마모가 있어서 직영부 마모를 떼어야 되는데 잇몸도 좋지 않으니까 잇몸 치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잇몸 치료도 해야 될 것 같으니 스케일링을 오늘 먼저 좀 진행하고 그리고 왼쪽 아래 시린 거는 뿌리 쪽이 패여서 그러니까 여기도 좀 떼우고 이렇게 보니까 왼쪽 위에도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네요. 많이 시리진 않지만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뿌리 패인 걸 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세 가지 그러면 얘기를 한 거죠. 스케일링, 그리고 아래 떼우는 거, 위에 떼우는 거. 그렇게 했을 때 환자분이 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은 스케일링 먼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옆에 있던 진료 스태프분이 이제 스케일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스케일링 하라고 해서 스케일링 진행할게요 라고 해서 열심히 스케일링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고 이제 떼올게요 라고 하고는 떼우는데 비용이 하나당 얼마가 듭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몇 개, 그리고 왼쪽 위에 몇 개가 있어요. 라고 하고는 원장님 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스텝은 아까 동의를 했으니까 원장님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라고 환자분이 얘기를 했으니까 원장님 콜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원장님이 자 떼우겠습니다 하고 환자를 뒤로 눕히고 포를 덮는 거죠. 근데 아래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는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기를 떼우지 못하고 오늘은 왼쪽 위에 먼저 떼울게요 하고 이제 왼쪽 위를 떼우는 거죠. 떼우고 이게 늘 일어났어요. 원장님 이제 갑니다. 치료를 다 했으니까. 원장님은 스텝한테 이제 원장님 떼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와서 떼었겠죠. 그 스텝은 왼쪽 아래 몇 개, 왼쪽 위에 몇 개, 개당 얼마의 비용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환자분이 거기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니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원장님 콜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가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스케일링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오늘 여기도 떼어야 되고 여기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환자가 네 라고 얘기한 건 진료에 대한 동의일 수도 있지만요, 원장님이 진단 낸 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료 동의에 대한, 상담 동의에 대한 동상이몽의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미 떼었으니 얼마 달라고 하니까 그냥 순순히 돈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시려서 와서 여기 떼온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왜 여기까지 떼었어요? 그럼 이제 진료 스텝은 얘기를 하죠. 좀 전에 원장님께서 여기까지 떼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비용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를 들었지만 난 동의한 적이 없어. 진료 동의에 동상이몽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료실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데스크로 나와서 수납을 하려고 하면 아주 난감해지는 순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아마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상담을 했을 때 상담가는 이거를 뭉뚱그려서 상대가 네라고 얘기한 경우에요. 이걸 뭉뚱그려서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동의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알겠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게 불편한지, 네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어라는 거에 대한 내일 수도 있는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컴플레인 예방, 네, 수칙입니다. 이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만약에 원장님이 진단을 하고 가셨다면 옆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 물어야 돼요. 오늘 원장님께서 잇몸 치료가 필요해서 스케일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해도 될까요? 비용은 대략 얼마가 됩니다. 1차적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동의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떼어야 된다고 했는데 개당 얼마의 비용이 들고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환자분이 얘기한 데가 여기였잖아요. 원장님 진단된 데가 왼쪽 아래였고 그러면 왼쪽 아래 좀 전에 환자분께서 실이다 해서 원장님이 여기 페인트 떼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떼우고 가시겠어요? 여기까지만 하시겠어요? 아니면 원장님께서 위에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위에까지 같이 해드릴까요? 라고 이 진료를 지금 하고 갈래? 어느 범위선까지 할래? 라고 환자에게 한 번 더 물어서 동의를 얻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상담했을 때 한 번에 다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게 컴플레인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진료의 방향이 틀어졌을 때도 컴플레인이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 위아래가 같이 진행됐다면 컴플레인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왼쪽 아래는 시린 증상으로 오셨는데 여기는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잇몸이 붓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오늘은 떼우지 않고 다음에 떼우고 오늘은 여기 먼저 떼울게요 하고 왼쪽 위를 갔단 말이에요. 환자는 입을 벌리고 있고 소금포를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체어에 이렇게 누우면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만 이렇게 보고 왜 위를 떼우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도 컴플레인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상담하시는 분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동의를 얻어야지만 그 상담의 동의의 동상이 이몽의 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예방 수칙 제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가 그렇게 해버려서 환자가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까?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쨌든 병원 측에서 환자의 그런 진료 동의를 제대로 체크하고 진행하지 못했는 거. 나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거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거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원장님의 성향이나 병원의 시스템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진료비의 일부를 배려해줘서
진료비 일부를 할인해 주는 거죠. 진료비의 일부를 배려해 줘서 그 진료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잘못 얘기한 것에 대한 책임인 거죠. 그래서 진료비 일부를 그 배려를 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그 진료비를 완전히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100%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내가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의연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 원장님도 얘기했고 거기에 내라고 얘기하셨고 제가 얘기했을 때도 환자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잖아요. 동의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가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져서도 안 돼요. 그냥 의연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목소리는 조금 낮아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환자분이 동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셨나요? 아니셨던 걸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게 좋고요. 그럼 환자가 뭐라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환자분이 동의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얘기가 조금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료가 진행됐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배려하기는 조금 힘들고 제가 원장님한테 일단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이제 원장님에게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적정선에 대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환자분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진료비 합의를 보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진료비를 전액 배려하는 방법이에요. 이 역시 원장님하고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진료비를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100% 우리 실수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환자분도 잘못한 거잖아요. 어쨌든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환자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지만 환자와 이제 병원 간의 의사를 이렇게 결정함에 있어서 전달함에 있어서 서로 간의 실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비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다음번에 뭔가 불편한 게 있을 때 다시 우리 병원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근데 이게 막 차가운 온도가 돼서 그냥 저희 돈 안 받을게요. 이것만 주세요. 뭐 이런 식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의연하게 환자분에게 저희는 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이 동의를 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환자분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 상황에서 이제 진료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니 환자분이 필요성을 못 느낀 진료를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오늘의 진료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단 환자분이 동의하고 진행하신 스케일링 비용은 수납을 할게요. 라고 해서 환자분이 동의했는 부분만 수납을 하고 동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는 그냥 아예 배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22년 치과에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가 딱 한 번 발생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치과라는 곳이 뭐 원장님이 다 상담을 하고 뭔가 수납을 하고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 접점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가 사실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발생해요.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럿일 때 더더군다나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환자분이 그날은 수납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셔가지고 결국은 진료비 수납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본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저는 어떠한 컴플레인이 발생을 해도 이게 막 서로 어떠한 폭행이나 정말 어떤 분쟁이나 감정적으로 정말 피폐해질 정도의 그런 분쟁이 아니면 컴플레인이 아니면 환자분이 다시 뭔가 불편했을 때 우리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무조건 언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나의 실수도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그 상담을 받은 분도 실수가 있으니 서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자라는 합의점을 조금 빨리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조금 더 크게 컴플레인을 번지지 않게 하면서 상대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컴플레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도 발생을 해요. 예전에는 어떤 의료 사고나 그런 부분에서만 컴플레인을 발견했는데 객관적인 사실에만. 근데 요즘은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져서 환자분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컴플레인이 발생을 하고 이게 분쟁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강의 때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상담하시는 모든 상꼬미 분들도 이런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하는 연습들을 좀 하셔서 초기 진압을 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의 상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 또 찾아와 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상담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고 단밤 보내시는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